하늘이시여, 저는 언제죠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로서가 부인 가운이 맞서 유언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소. 당국에 출두해야 할 것이오. 소송이요? 여자가 언제까지 이 집에 붙여 있으려는지. 조만간 저 기와집과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테대. 정말 시아버님의 뜻이 정녕 저를 향한 것이었을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저를 내잡지 못할 것입니다. 보노만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멍.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멍. 이제 부채를 접으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 옆편네 또 혼잣말하더라요. 이번엔 마루 끝에 앉아서 하늘 보고 뭐라 중얼거리더라는 거 있지 않오. 누군가는 흠칫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귀신이 씌었대요. 말은 그렇게 돌았고 마을 전체가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운. 경상도 깊은 산골 그곳에서도 제일 큰 기와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안주인이라지만 그녀의 삶은 단 한 번도 그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은은 51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25의 병으로 세상을 떴고 그날 이후 고은은 이 집의 며느리로만 남았습니다. 자식은 없었고 친정은 험한 고갯마루 넘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은은 그렇게 30해 가까이 시댁에서 조용히 조신히 조용히 살아왔지요. 말도 아끼고 발소리도 줄이고 숨조차 티나지 않게 쉬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요즘 들어 밤마다 마루 끝에 나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한옥 마루 끝에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반쯤 가려 있었고 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요. 바람이 들창 사이를 흘러나오며 그녀의 머리채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30해를 살았는데 짧은 한숨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리는 없네요. 그 목소리는 자기 혼자 듣고 끝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문틈 너머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집의 시누이 남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딸이자 평생을 외가에 있다가 얼마 전 돌아온 인물이었지요.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있는 고은의 뒷모습을 창호지 틈 사이로 지켜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곧 저 집도 그 재산도 다 내 손에 들어오게 돼 있어. 이틀 뒤였습니다. 고은의 집에 관청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정과 사령들이 서책을 들고 대문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은은 마당 귀퉁이에서 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상의 자락은 수처럼 검었고 그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죠. 고은댁 마님 되시지요? 고은은 돌아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고인의 유언과 관련된 송사가 접수돼 관하로 출두하셔야겠습니다. 송사요? 그 말에 고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달 전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은은 그 뒤로 상복을 입은 채 아무 말 없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그날 밤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주었던 물건.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때가 오면 열어보거라. 그렇게 남겼던 말이 떠올랐지요. 고은은 숨을 들이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매화 문양이 찍힌 얇은 수첩 한 권과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수첩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자 한자 시아버지의 필체로 써내려간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뜻은 이렇다. 내 집안에 남은 것은 이 아이 고은뿐이다.
고은은 수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이게 아버님 뜻이었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볼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 밤 고은은 등불을 껐으나 다시 켰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수첩을 꺼내 손에 올려두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이 뜻을 제가 이어도 되는 걸까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자꾸 되묻게 했다. 이 선택이 내 마음을 위한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페이지 위의 글자들은 낯익은 필체로 고요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과 그 안에서 그녀가 버텨낸 시간들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라는 사람을 마주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도 그녀 안에는 늘 고은이라는 이름이 살아있었음을 이제라도 내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한편 그 시각 다른 방에서는 신우이 남씨가 장부를 펴고 있었다. 고은이 관리해온 살림살이 재산 목록 하나하나를 훑으며 한 장씩 넘기던 그녀는 말없이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왜 저 여편네 눈치를 봐야 해? 며느리 주제에 재산을 쥐고 있다니. 장부를 덮으며 혀를 찼다. 내가 며느리 노릇을 못해서 아버지가 날 밀쳐냈다고? 참 우습지도 않네.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았다. 이미 그 눈엔 계산과 승부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며칠 뒤 관아의 뜰, 송사 관계자들이 쭉 늘어서 있는 자리에서 고은은 상복 차림으로 나아갔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며칠 뒤 관아의 뜰, 송사 관계자들이 쭉 늘어서 있는 자리에서 고은은 상복 차림으로 나아갔다. 남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여인이 아버지의 정신이 흐려졌을 때 몰래 유언장을 쓴 것입니다. 관리의 눈이 고은에게 향했다. 유언장은 귀하의 손에 있었습니까? 고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제 손에 있었던 것은 수첩, 아버님이 평소에 쓰시던 개인 메모였습니다. 관리 측 인물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럼 관청 보관함에서 발견된 이원본 유언장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고은은 침묵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곧 관리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시아버지께서 진심으로 그 재산을 그대에게 물려주려 했다고 믿습니까? 정적이 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고은에게 모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믿지 않았다면 30해를 이 집에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설명하려 한 것도 항변하려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도록 눌러왔던 무언가가 이제는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깊이에서 올라온 말이었다. 공기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송사는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다. 고은은 유언장의 정당성을 굳이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남씨는 계속해서 고은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밤마다 혼잣말을 하며 달을 본다. 종종 웃지도 않고 중얼거린다. 부엌에 혼자 있으면 말소리가 들린다. 그 여자는 귀신을 부릅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웃었다. 그러나 며칠 후 말은 달라졌다. 나도 들었어. 밤에 지나가다 그 집 마루에서 여자의 낮은 말소리가 들리더라니까. 그런데 사람 그림자가 없었대. 그 말은 눈처럼 번졌다. 그 여편네 귀신 붙었대요. 유산을 홀려서 가졌다는 소문도 있어요. 말은 손보다 빠르게 흉기를 쥐었고 소문은 칼보다 깊이 사람을 찔렀다. 고은은 침묵했다. 아무런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상하다고 했고 이상하다는 말은 곧 믿을 수 없다는 말로 바뀌었다.
그 밤 다시 마루에 선 고은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달을 올려다보았다. 여긴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네요. 그 말은 누구를 탓한 것도 한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의 무게가 천천히 바깥으로 스며나온 것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고은은 다시 수첩을 꺼내지 않았다.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작은 종이 조각이 삶을 뒤흔드는 무게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가 원할 때 멈추어 주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장에 퍼지고 누군가는 그 여편네가 귀신을 본다더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죽은 시아버지 홀령과 밤마다 대화를 한다며 웃었다. 고은은 웃지 않았다. 누군가를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한 번에 단 한 번의 틈을. 며칠 뒤 관청에 새로운 인물이 부임해 왔다. 이름은 유진사. 젊지만 신중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무엇보다 기록을 중요히 여겼다. 이 송사 오래 끌 일이 아니오. 유언장이 존재하느냐? 그 진위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외다. 정신이 혼미하던 노인의 유언장을 근거로 자산을 독식하려는 며느리.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이미 절반은 이긴 셈이었다. 그러나 유진사는 수첩을 직접 읽겠다고 했다. 그대가 말한 수첩, 그것을 보아야 하겠소. 고은은 망설였다. 그 작은 종이들이 이제는 무기처럼 느껴졌다. 가족에게 향한 사랑이, 책임이, 시간이 흐르며 짐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건넸다. 허락드리옵니다. 며칠 후 유진사는 관청 뜰 한가운데서 고은의 수첩을 펼쳐 보였다. 관계자와 증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이 수첩, 매월 살림 내역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으며 노인의 서명과 인장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 또한 공인된 봉수일자와 일치하고 있지요. 관원 한 사람이 물었다. 허면 유언장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요? 유언장은 진본입니다. 유진사는 조용히 답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고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남씨가 끼어들었다. 그 수첩 어찌 믿겠습니까? 며느리 혼자 꾸민 글이 아닐지 어찌 아시오? 유진사는 조용히 눈을 들어 남씨를 바라보았다. 기록이란 단지 글자가 아니오. 사람의 습관과 손의 떨림, 날씨의 변화, 잉크의 흐름까지 그 모든 것이 겹쳐져야 진실이 됩니다. 이 수첩은 그런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유진사는 고은을 따로 불렀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오. 당신은 그 재산이 진정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확신이 있었소? 고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허나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며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았으니까요. 유진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럼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긴 또 다른 문서를 알고 있소? 고은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며칠 후 고은은 자그마한 나무 상자를 관청에 내밀었다. 열쇠도 봉인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히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다. 상자 안에는 2장의 종이와 낡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재산은 집을 위한 것이나 집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진실을 아는 이는 언제나 침묵하는 법이니 나의 믿음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2번째 종이엔 자세한 살림 내역과 함께 고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 옆에는 손으로 찍은 붉은 인장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유진사는 고개를 들었다. 이 문서는 비밀리에 보관된 유언 보조문으로 보입니다. 즉, 고은 부인은 그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소. 남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짓말. 저건 꾸며낸 겁니다. 그녀가 다가서려는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중년의 하급관리. 남 씨의 남편, 곧 고은의 시동생이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만하십시오, 마님. 그 유언, 사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소이다. 그 자리에 공기는 얼어붙었다. 고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졌다. 유진사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형님이 집안의 많은 일을 도맡으셨습니다. 아버지도 형님을 믿으셨고요. 하지만 마님께선 늘 그것이 불만이셨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마님이 사람을 시켜 관청 보관소에서 유언 일부를 빼돌리려 하였습니다. 저는 그걸 막고 그 문서를 숨겨뒀던 것입니다. 남 씨가 입을 다물었다. 주인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고은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바람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살며시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들리겠지요. 제 말이 누군가의 귀에 닿을 수 있다면.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오래된 무게가 녹아있는 말이었다. 고은은 관청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를 얻은 것도 패배를 아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 눌러있던 무언가가 그날 잠시 허리를 펴고 일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안다.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은 기록될 수 있어도 의심은 소문처럼 사방으로 번진다는 것을. 며칠 후 남 씨는 사람을 따로 불렀다. 대문 밖 골목 어귀 그늘진 장독대 뒤에서 은밀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그 아이 말이야. 어린 시절 서자를 낳았다 하지 않소. 허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만들면 되지. 세상은 믿고 싶은 걸 믿게 되어 있소이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버린 지 오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진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더러운 술을 꺼내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며칠 후 장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고은 부인이 젊은 시절 서자를 낳고 몰래 내보냈다더라. 그게 아버님 귀에 들어가서 며느리 취급도 못 받았대. 그럼 지금껏 그 재산 쥐고 있었던 건 뭐야? 역시 홀린 거 아니겠어? 말은 독보다 빨랐고 그 독은 진실을 삼켜버릴 만큼 집요했다. 고은은 그저 조용히 살았다. 예전처럼 매일 부엌을 정리했고 장독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았고 해마다 베란 옷을 꿰매며 다음 계절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뱉었다. 정상이 아니라잖아. 달 보며 중얼거린데 어찌 그리 기이하단 말인가.
유진사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관청에서 새로운 장부를 열람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3년간 남씨 데카인이 유독 관청 기와 수리를 맡아왔다고? 장부엔 몇 차례 기와 공사, 벽수리라는 명목으로 은밀한 돈의 흐름이 남아 있었다. 수리는 실제로 없었고 그 내역은 남씨가 직접 기록한 것이었다. 그제야 유진사는 깨달았다. 이 송사의 표면 아래에는 단지 재산 분쟁만이 아닌 조용히 쌓여온 침투가 있었다는 걸. 이건 단순한 집안 다툼이 아니야. 남씨는 관청 내부의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었어. 그날 밤 고은은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수첩을 다시 꺼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왠지 그날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당에 나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피하고만 있던 게 혹여 내 죄는 아니었을까? 고은은 늘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킨다는 말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었다. 남편이 없는 자리를 메우는 것, 시어른의 말에 고개를 숙이는 것, 신우이의 분노를 무던히 받아내는 것.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것이 존재를 지우는 일이었음을. 그 다음 날 고은은 관청에 먼저 찾아갔다. 자청하여 진술을 요청했다. 말씀을 올리겠사옵니다. 예전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을 적 관청 관리 중 한 명이 신우이와 자주 왕래하던 일을 알고 있사옵니다. 유진사가 고개를 들었다. 언제입니까? 기와 수리 명목으로 은이 오가던 시기와 겹치옵니다. 장부에는 도성 동편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사오나 제가 직접 대면한 이는 지금의 하급 참사였사옵니다. 그 말에 관청이 술렁였다. 고은의 말은 증거를 넘기진 않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진입이었다. 며칠 뒤 유진사는 관청의 서고를 직접 뒤졌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된 문서 한 장을 발견했다. 남씨의 필체로 적힌 사적인 청탁서, 기와 수리 비용 조정에 대한 사유서였으나 그 끝엔 누군가의 인장이 덜렁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인장은 도성 동편 관리의 것과 일치했다. 드디어 유진사는 남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남씨, 당신은 집안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까? 남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의 눈빛이었다. 이제 고은은 알았다. 정의는 한 번의 증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란 그 자체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등불을 켰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고은은 등불을 켜지 않았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마루 끝에 앉은 채 그녀는 다시 수첩을 꺼내 펼쳤다. 고요한 종이 위 낯익은 글씨들 사이에서 어딘가 이상한 결이 느껴졌다. 이 숫자, 이 순서, 무언가 이상하오. 시아버지가 생전에 적은 수첩. 그는 언제나 숫자를 오른쪽 끝에서 써내려갔고 모든 항목에는 작은 동그라미나 붉은 점이 하나씩 찍혀 있었다. 그러나 몇몇 장엔 그 점이 없었다. 글씨는 닮았으나 잉크의 번짐이 미묘하게 다르다. 고은은 망설이다. 매와 보가나만을 다시 살폈다.
그 안엔 오래전 접어둔 장부 조각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히 펼쳤다. 이건 시아버지 글씨가 아니오. 붓의 떨림, 종이의 결, 그리고 문장의 흐름까지. 누군가 흉내를 냈지만 진짜가 아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 신우이 남씨가 새 장부를 내밀던 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던 시동생, 즉 남씨의 남편. 고운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며칠 후 유진사의 요청으로 고운과 시동생은 관청에 나란히 섰다. 사람들은 조용했다. 이번엔 고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사 어르신, 제가 가진 수첩과 장부를 다시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장부 제가 아버님께 직접 받은 진본이요. 유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넘겨보았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며칠 전 신우이 남씨 측에서 제출한 장부입니다. 두 장부는 대부분 일치하나 몇몇 항목의 순서와 금액이 달랐소. 고운은 시선을 시동생에게 옮겼다. 그대는 알고 있었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쓰셨고 그 내용을 직접 보셨을 터. 시동생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운은 이어 말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소. 그리고 시동생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예,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문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형수님께 집안일을 맡기고 싶다 하셨고 그 뜻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럼 왜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조용한 평화였소? 제 아내 신우이 남씨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고운은 눈을 감았다. 그의 침묵은 변명이 아니었다. 도피였다. 유진사가 입을 열었다. 장부는 조작되었소. 위조된 종이에 고인의 필체를 흉내낸 흔적이 분명하오. 관청은 정식 조사를 시작할 것이며 고운 부인의 기록은 진본으로 보존하겠소. 며칠 뒤 관청은 다시 한번 고요한 송사장을 열었다. 이번에는 고운도 신우이 남씨도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침묵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유진사가 고운을 불렀다. 그녀가 직접 꺼낸 매와 보관함을 받아든 그는 손으로 천천히 나무결을 쓸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보관함은 사적으로 보관된 유품입니다. 고인의 기록과 흔적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안쪽 종이를 한 장씩 꺼내 펼쳤다. 매월의 살림 기록, 금전 내역, 그리고 그분이 손수 남긴 단 한 문장의 유언. 그 글귀는 조용히 드러났다. 이 집은 고운에게 맡긴다. 짧았지만 흔들림 없는 필체였다. 인장은 없었고 법적 형식도 없었다. 그러나 고운의 손안에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기록. 그리고 그 글을 본 또 다른 가족의 증언이 남아 있었다. 시동생은 관청 한쪽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 문장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날에 쓰셨습니다. 형수는 아무 말도 없지만 자신을 가장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재산을 며느리가 받는다는 것, 집안 체면이 어그러지는 일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유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침묵이 오히려
이 문장의 진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관청의 관리들이 수첩을 돌려 읽고 문장의 시기와 기록을 하나씩 대조했다. 날짜는 관청 공식 봉수일 이전, 수첩 내용과 유언의 시점도 일치함. 서체는 고인의 이전 장부들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생활 기록과 감정 기록이 섞여 있어 가짜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신우이 남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저 여자 형수랍시고 시아버지를 홀린 것이요. 정상을 잃은 여인의 중얼거림을 어찌 유언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이오.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닌 붕괴되어가는 자존심의 최후였다. 그러나 유진사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했다. 그만하시지요, 남씨. 그대의 말은 더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지 못할 것이요. 관청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던 시선들이 천천히 고운을 향해 모여들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더라. 그 여편네가 진짜였구먼.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었을까?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없는 고백들 속에서 고운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도 용서도 바라지 않은 채로. 그날 밤 고운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매화 보관함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엔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건넨 낡은 비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고운은 그것을 손에 올려놓고 조용히 쓰다듬었다. 말 대신 건넨 유산, 불러주지 못한 이름, 그리고 외면 속에 담긴 마지막 믿음. 그녀는 종이를 꺼내 이름을 써내려갔다. 고운. 태어나 처음 누구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적었다. 그것은 기록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러나 고운의 마음속에선 지금 막 처음으로 내가 나였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외면당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삶이었다. 남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사람, 그것이 고운이었다. 그날 밤 고운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니, 지금 막 자신을 향해 처음 켜지고 있었다.